일본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지역인 오키나와. 기존의 일본인들과는 확연히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다른 일본 내 구성원 중 일부인 오키나와는 지금도 일본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가장 적은 시급을 받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인식 속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일본의 주류 사회에서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는 우리가 만일 일본에게서 독립하지 못했다면 오키나와인들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오키나와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남의 일 같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과거 일본에게 강제로 땅을 빼앗긴 오키나와에서는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독립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의 차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한국과 연대하여 일본에서 벗어나고 한국군을 주둔시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한국에게 안보를 맡겨달라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군을 주둔시키자는 오키나와 독립운동가들과 오키나와의 독립투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1년 12개월 날씨가 따뜻한 여름인 오키나와. 1년 중 가장 추운 기온이 섭씨 15도 정도로 따뜻하고 바다가 아름다운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일본에서는 관광지로 인기이며 일본이라기보다는 동남아 휴양지라는 느낌이 더 강한 아름다운 휴양지인 오키나와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류큐왕국이라 불리던 섬나라였던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에는 유구국이라고 기록되어 450년의 역사를 가진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왕권 국가였습니다. 류큐국은 독립된 국가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조선에도 종종 조공을 바치거나 표류한 어민들이 있으면 조선으로 송환하는 등 나른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비중 있는 조연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본토인 류큐국만이 아닌 주변의 섬들을 포함하여 아마미 군도 전역을 영토로 두고 있었으나 일본의 번 중 하나인 사스마번의 침략으로 아마미 군도를 에도 막부에 빼앗기고 1872년에는 일본 제국의 속령으로 선포된 이후 1879년 결국 일본 제국에 강제로 병합되어 류큐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보다 30년 정도 빠르게 일본에 강제 병합된 오키나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빼앗기고 일본인들에게 수없는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착취를 당했고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는 몰려오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인간방패로 사용되는 등 여기저기 치이기만 했던 정말로 슬프고 비극적인 과거를 지녔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립에 성공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독립하지 못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라고 불리는 주일미군의 비행장인 호텐마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하루하루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텐마 기지의 경우에는 헬기와 비행기가 뜨는 비행장이 민가의 밀집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한때 과부제족이라고 불리던 V-22 오스프리가 수없이 민가에 추락하여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헬기와 비행기의 각종 소음으로 주변의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시민들은 입지 조성 자체가 잘못된 호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관심이 없었고 기껏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지역도 오키나와 내에 해놓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해져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인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의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오키나와가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최저시급입니다. 2022년도 오키나와의 최저시급은 820엔으로 우리 돈 8,666원입니다. 오키나와의 시급을 일본에서 가장 최저시급이 높은 시간당 우리 돈 11,000원 정도를 받는 도쿄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이며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고 차별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키나와의 시민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으며 항상 독립에 대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출신이자 한때 일본 최고의 톱스타였던 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의 재창을 거부하며 불복종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 10주년 기념 축하연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J 정상회담에서 기미가요 재창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아무로 나미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으며 최근 일본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미가요를 부르며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그 시절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인들은 현재의 일본을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유큐 독립운동이라는 단체가 지금도 오키나와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펼치며 자주국가인 유큐 자치 연방공화국을 세우자고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팽창주의 정책으로 센카쿠 열도도 내 땅, 유큐도 내 땅이라고 우기는 중국이 오키나와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큐 왕국은 과거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엄연한 독립국으로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중국은 동북공정을 펼치며 유큐도 우리 땅이라며 유큐를 집어삼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중국인들의 만행에 반중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을 싫어하지만 중국을 그 이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현재 일본의 영토인 상태가 낫다는 상황입니다. 오키나와의 이런 여론을 맞닥뜨리자 중국은 황구시보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의 노림수는 결국 오키나와 독립운동 세력을 도와주는 척 위에서 조종해서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독립시킨 후에 자신들이 꿀꺽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중국의 속셈은 센카쿠는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해당 지역의 영해권을 빼앗고 특히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오키나와를 손에 넣는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앞바다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군사력을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오키나와는 정말로 탐나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본과 중국의 행보로 인한 국내외 문제로 독립운동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유큐 독립운동 측에서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요청에서 한국군을 주둔시키자는 것입니다.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은 오키나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키나와가 일본에게 독립을 하게 되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 중국에게 먹힐 것이 뻔하지만 한국군이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한국군은 중국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오키나와를 지키기에는 한국만큼 훌륭한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제국주의적인 침략국이 아니라 믿을 수 있으며 오키나와는 태평양에 진출하는 입구라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오키나와인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에게 침략당해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는 동병상련의 입장을 가진 한국이라면 오키나와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오키나와를 외면하지 말기를 이라고 바라며 한국이 오키나와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중국과 일본을 막아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아픈 역사를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오키나와인들은 지금도 일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중국의 마수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독립운동가들을 외면하지 않고 응원하여 오키나와의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오키나와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